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 천자문 익히기 24일차 과정입니다. 항상 그 천자문 시간이 돌아오면 늘 긴장이 됩니다. 자, 24일차 과정. 오늘은 어떤 글자인가 한번 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요. 자, 믿을 신자, 그 다음에 불일살 또는 하여금사라 그러죠. 그 다음 오를 가자. 요게 이제 그 덮을 복자입니다. 다시라고 쓰일 때는 부자로 쓰이고요. 덮다라고 쓰일 때는 이제 뒤집다, 덮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복자로 쓰이죠. 그릇 기자고요. 요것은 이제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어려울 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헤아릴 양자죠. 굉장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자, 요게 대꾸로 간다 보면, 자, 신사, 가복이요. 신사, 가복이요. 그 다음에 기욕, 난양이라. 자, 어쨌든 이게 뭔가 대꾸예요.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걸 볼까요? 그릇은 하고자 한다. 어렵고자 한다. 아, 어렵게 이게 측량 헤아리다거든요. 어렵게 헤아리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렵게 헤아린다라는 게 혹은 이제 헤아리는 것을 어려워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술목으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사로 가거나 이렇게 술목으로 가겠죠. 그럼 믿음은 이게 욕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올 옳다라는 거니까 이 아까 요 이런 대꾸로 해석을 하면요 옳게 뒤집히게 한다 이런 거죠. 옳게 뒤집히게 한다. 혹은 술목으로 보게 되면 아, 이게 이제 뒤집다라는 얘기니까 이 뒤집는 것을 옳다하게 한다. 뒤집는 것을 옳다하게 한다. 두 개 다 이제 뜻이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믿음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옳게 뒤집는 거, 옳게 뒤집게 한다라는 거, 혹은 뒤집는 것을 옳다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고는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천자문은 이 논어의 그 우리 맨 처음에 보면은 하기 시습지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하기편인데 하기편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예, 신근어이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신근어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 이렇게 신근어이라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믿음은 뭐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예, 어디서 어짜가 딱 나와요 이렇게 의, 이 의로움, 의로움과 가까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신근 믿음은 가까운다, 가깝다, 뭐 의로움과 가깝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신의를 좀 저버릴지라도 이게 의롭다 하면은 그거를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뒤집는 것을 옳다고 한다 혹은 옳게 뒤집는다.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은 이가 아닌 것은 그걸 뒤집게 한다는 거죠. 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그죠? 이게 의가 먼저라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음, 자칫 잘못하면
의라는 거, 뭐 이런 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켜 버려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행위까지, 자기 자신의 말까지, 뭐 그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뭐 왜 뒤집을 수 있으니까, 뒤집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논어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논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군자불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불기. 이 기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량, 내 그릇.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는 그릇은 하고자 한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군자의 그릇, 군자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군자의 그릇은 이 측량하기를 어렵게 하고자 한다. 뭐 하고자 한다. 뭐 측량하기를 어렵게 하고자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그릇이 넓고 깊어서 이게 이제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크고 깊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고자 하려고. 그러니까, 군자의 그릇은 아주 넓고 깊게 되어서 측량하기를 어렵게 하고자 한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논어에는 군자불기라. 군자는 어떤 그릇으로 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군자의 도량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 것도 논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은 이렇게 대꾸가 되면서 믿음과 그릇에 대한 군자의 도량을 이제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라든가 혹은 이제 천자문 해설서들에 보면은 정말 나 이건 욕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진짜 정신 많이 차려야 됩니다. 여기 신사가복에 실천하다가 어디 있어요? 실천하다가. 어? 아유, 정말 엉뚱한 해석들을 해놔요. 엉뚱한 해석들을 해놓고 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해석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해석과 이런 거 해놓는데, 여러분들 절대 있잖아요. 천자문은 대충 해석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황제 앞에 바치는 글인데 대충 그냥 썼겠어요. 아주 고심하고 그 형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고심해서 이 황제에게 올린 글인데, 이게 어린애들 가르치는 용으로 만들어진 글이 아니에요. 황제한테 올릴 글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글, 그런 걸 그냥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형식이 있다, 이 정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처음 글자 한번 볼게요. 처음 글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신자죠. 이 믿을 신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사람인이 나오고 이렇게 입구자를 씁니다. 원래 이 글자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 참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숨겨진 뜻을 말씀드리자면, 요게 그 사람이 이게 인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옆모습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고대 부족 사회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족의 안건을 서로 토의할 만한 어느 정도 통과 의례를 거친 이 성인 전사들의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 인자로 안 쓰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물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게 뭐 포로라는 것도 있고요, 아이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통과 의례를 거친 그 부족의 이게 전사 성인 남자를 가르치는 말이었다.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하는 거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적법한 자격을 갖췄으니까. 무조건 사람이라고 해서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야죠. 예. 그래서 믿을 신자에는 이러한 그 고대 부족의 그 전통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것이 이제 넘어와서 어떠한 사람이든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좀 가슴이 아픈 얘기죠.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 말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 말을 못 믿고. 제가 그 학원차 운전을 하는데요.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는 거짓말쟁이, 엄마는 거짓말쟁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글자입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요 글자는요, 요렇게 이제 손에 그 도구를 들고 있는 건데, 이 그 도구를 들고 있는 게 이 글자가 이 역사 사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금 사도 있고요. 많이 이게 그 다음에 일사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글이 이게 다 분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리자도 있어요. 이렇게. 사리, 요 네 글자가 예전에는 똑같은 하나의 글자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그 잘 보면은 제갈량의 부채 같지 않아요? 손에 뭔가 이 표식이 관리의 표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엔 관리의 뜻이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그 쓴 저작물이 바로 이 사고요. 요 관리들을 시켜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고요. 관리들이 하는 직분을 나타내는 게 요 일사자고요. 그 관리 자체를 나타내는 게 관리리자죠.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요거 한 글자면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여금사로 쓰인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오를가자입니다. 오를가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농사할 때 쓰이는 도구죠. 여기는 도끼를 그려놨는데 뭐 도끼라기보다는 그 농사용 도구입니다. 뭐 고무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농사용 도구인데 요거 이 사람 입이죠, 입.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사일이 고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주도 민요라든가 이게 우리나라의 민요뿐만이 아니고 일단 서양의 민요 혹은 그 중국의 민요 전부 다 그 왕실에서 시작된 음악이 아닌 이상은 그 이 민요 그 노동에서 시작된 노동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이 있지만 시작은 이제 이 노동요에서 시작된 게 많죠. 그래서 노동요를 부르는 모습인데 얘가 옳다라는 걸로 많이 쓰여요. 가차가 되죠. 왜 가차가 됐을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요를 부르는 것이 옳은 거죠. 이게 시끄러우니까 노래 부르지 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도 어릴 때 이게 밑강 따면서 이 귤 수확을 하면서 정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노래 저런 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유행가는 그때 당시 트로트였죠. 뭐 어찌됐든 근데 그 어른들이 부르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이 귤 수확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참 그때 무슨 지금 뭐 생각하면 정말 다 흘러간 노래들이지만 되게 멋졌던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옳다라는 걸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힘든 노동을 할 때는 노래 부르는 게 옳죠.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그래도 힘들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노래 한 곡조 해가면서 그 힘든 거를 잊어버린 게 옳은 거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요를 부르다라는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다. 예. 해서 이렇게 입을 그려 넣어요. 이게 바로 노동요를 부르는 거다. 해서 이 노래 가짜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를 가짜죠. 자, 그 다음 글자를 볼게요. 뒤집힐 복자입니다. 뒤집힐 복자 요거는 덮을 아자거든요. 덮을 아자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덮다라는 이 덮을 아자인데 요게 덮을 아자가 해서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닿죠. 요거 덮을 아자 빼고 나머지 요걸 보게 되면요. 요거 얘가 성벽이고요. 얘가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길이에요. 이렇게 요거 보이죠? 요거 길입니다. 길. 이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자, 요거 있죠. 요거는 발입니다.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 발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천천히 걸을 쇠자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성벽을 그 성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고 원래는 이 돌아오다 또는 돌아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덮으라자가 되면서 덮던 거를 다시 뒤집다 왜 돌아온 거니까 덮었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그 뒤집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또는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할 때는 이 복자가 아니고 부자로 발음이 납니다. 부. 그래서 이제 다시 부자라고도 하죠. 이거를 다시라고 쓰이면 부, 뒤집히다 쓰이면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을 신 하여금사 오를까 뒤집힐 복. 다시요. 믿을 신 하여금사 오를까 뒤집힐 복. 네, 이 글자 해석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도 좋은데요. 적어도 이해는 가게 해야죠. 이 형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면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도 저렇게 할 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전혀 엉뚱한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게 정말 네이버라든가 이런 여기에서 엉터리 해석을 올리는 블로그 관계자 여러분들,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제 해석도 잘못된 게 많잖아요. 제 해석도 욕 많이 먹는데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왜 저 사람이 저런 해석을 나왔는지, 저게 왜 저런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저렇게 풀이가 되는지. 죄송합니다. 예, 다음 강의, 다음 글자 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릇 기자입니다. 예, 제가 좀 약간 흥분했네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해석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형식도 맞아줘야 되고요. 또 대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대충 해서 뜻만 대충 맞으면 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그렇게 대충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쉬운 그 대충 만든 그러한 그 천자문 시가 아니거든요. 이게 천자문은 그런 초학자들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글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귀족들만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다루면 안 돼요. 자,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기자는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근데 이 그릇 기자를 연한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뭐 개가 뭐 밥그릇에 있는 거다. 개를 그려놓은 거 맞죠. 근데 이게 밥그릇입니까? 이게 누가 밥그릇이라 그래요? 이거는 밥그릇이 아니고 이게 이푸자인데 이거 소리하는 거잖아요. 개가 막 엄청 왈왈왈 짖는 거예요. 개가 밥그릇을 이렇게 네 개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가운데서 자고 있는 거다. 실제로 진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짜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요. 그럼 개밥 그릇이라는 얘기입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싶지 않아요? 이거는 개가 왈랄왈 짖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릇으로 쓰입니다. 왜 그랬어요? 개가 왜 이렇게 왈왈왈 엄청 짖을까요? 첫 번째, 자기의 집이라든가 자기의 주인네를 지키려고.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걷어보면 이 개한테 물린 흉터가 있는데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렸는데, 제 키우던 개한테 물렸어요. 굉장히 내가 아끼고 굉장히 좀 다독이던 강아지였는데 중요한 건 그 먹을 때 내가 건드렸어요. 나무로 밥을 먹고 있는데 놀아달라고 이렇게 몇 번 건드렸다가 그냥 달려들어서 팔을 무는 바람에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흉터가 됐는데요. 그 개가 이렇게 짖어요. 막 물기 전에도 엄청 짖는데 저는 그냥 밥이 나중에 먹고 나하고 놀아달라 했는데 그냥 물더라고요. 그게 7살 때 기억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한 거 보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예. 정말 충격 많이 받고 너무 아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있는 걸 보면 근데 또 하나 그때 강아지한테 고마운 거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를 물지 않고 팔을 물더라고요. 그 7살짜리 팔이니까 얼마나 가늘었겠어요. 근데 참 고마운 거죠. 그때 많이 다쳐갖고 지금도 이제 왼쪽 팔을 잘 못 쓰는데 근데 괜찮아요. 좋은 경험했죠. 근데 이게 즉 이렇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설령 주인이 저는 주인이었잖아요. 실제로 경험한 게. 그래도 개는 이 밥 먹을 때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짖어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게 그릇 기자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와전돼서 쓰입니다. 와전이 아니죠. 그냥 전한 거죠. 구른 거죠. 의미가. 근데 이제 원래는 개가 이렇게 짖어대는 거였는데 개가 왈왈 엄청 짖어대던 거였는데 왜 짖어지느냐를 따져봤더니 이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릇 기자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일반적인 그릇이라는 뜻도 있죠. 식기 뭐 이런 거죠. 먹는 그릇 그런 거죠. 근데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 그릇이 안 돼. 뭐 이런 거. 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깜이 안 된다. 우리 제주도 말로는 이제 꼬슴이 안 된다. 뭐 무슨 고슴이 아니다. 무슨 꼬슴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릇 기자였습니다. 하고자 할 욕자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게 이 계곡할 때 곡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람이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품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계곡물을 다 마시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과욕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계곡물을 어떻게 다 마셔요? 참나, 이게 계곡물이 요만큼만 마셔도 배 터지겠다. 과욕이죠. 주위에는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누구나 과욕을 부리죠. 저도 지금 되지도 않는 과욕, 천자문을 125강까지 꼭 찍고야 말겠다는 과욕을 부리는데 벌써 지금 한계에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너무 무리한 욕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하고자 할 욕은 처음에는 이게 이런 과욕을 계곡물을 다 마셔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계곡 아래 입을 탁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욕심욕자였죠. 나중에 가서 얘는 하고자 하다. 나는 이 계곡물을 다 마시고자 하다라는 그 뭐뭐 하고자 한다. 바랄 욕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욕심을 내가 과욕을 부린다, 욕심이다 할 때 마음심자를 이 밑에 추가를 하게 돼 갖고요. 이렇게 요 밑에 욕심욕자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예, 욕심, 과욕이란 얘기죠. 욕심욕자를 마음심자를 넣어서 새로 만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원래 처음에는 이 한 글자로 다 썼어요. 하고자 하다라는 것도 쓰고 욕심이라는 것도 쓰고. 그러다가 지금은 하고자 하다 할 때는 요거 마시고자 하다 이거 쓰고요. 욕심이다 과욕이다 할 때는 요 마음 심자를 넣어서 그런 너 마음이 이건 욕심이야 이렇게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 제가 이제 여동생이 둘 있는데요. 여동생 둘 중에 이제 한 명은 시집 가고 한 명은 시집 못 가는데 이렇게 시집을 못 간 여동생이 지금 40대 중반이 넘었죠. 이제 후반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꿈꾸고 있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머리 하얀 할머니가 나와요.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영어로 일기를 쓰고요. 외교관 출신이고요. 굉장한 대단한 할머니인데 70이 넘었죠. 그 취재진이 이상해갖고 실질적으로 외교부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외교부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똑똑했고. 근데 이제 왜 노숙하는 할머니가 되고 노숙하는 할머니가 됐는데도 이 메모장에 이렇게 영어로 글을 써요. 이상하다 해서 이게 봤더니 그 할머니는 지금도 백마탄 왕자를 그려요. 그러니까 하고자 할 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과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인간 문명이 적당한 것만 추구하고 적당한 것만 내가 가능한 것만 추구했으면 이렇게 인간 문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뭔가 발명이라든가 뭔가 이 진화된다는 거는 그 이전에 강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하고자 할 욕자, 욕심 욕자 좋게 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하고자 할 욕과 욕심 욕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는 원래는 이것은 자, 일단 진흙 근자를 볼게요. 이게 진흙이라는 얘기예요. 진흙. 요 진흙 있죠, 진흙. 진흙이라는 거 위에 이런 사람의 형상이죠. 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요 귀족의 형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귀족이 차는 그 청동 장신구를 얘기하거든요. 청동 장신구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번쩍번쩍번쩍 누렇죠. 그래서 이게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흙이 색깔이 이게 누런 거, 황토 진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흙 근자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추자죠. 예. 이게 근하고 추가 만나서 이렇게 어려울 난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수추는 뭐랄까 이 작은 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회의 문자인데 발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근이라는 것이 난이 됐다 뭐 이렇게 형성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추자가 이제 의미 부분이 되겠죠. 부수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새 이름이었다 이래요. 예. 난새라고 한다. 근데 정작 난새를 설명을 못해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난세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려면 저는요. 그러려면 아니 뭐 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증거를 대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난이 새 이름으로 사용됐고 요 이 그 근자가 발음으로 이게 그 사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게 그 새 이름이었다. 난세라는 것이 있다라는 지금은 뭐 멸종됐다고 치지만 그러면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때 이 난세라는 기록이 좀 있어야 아 이게 새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알 텐데 무턱대고 그냥 이럴 것 같다 해갖고 그냥 새 이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어려울 나는 뭐예요? 이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을 이 새 이름으로 쓴 이 기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난입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아, 그러니까 이게 새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난이.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새 이름이다 해놓고 이렇게 새 이름으로 사용된 건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난이다. 참. 제가 해석하는 거는요. 요거는 황토 진흙을 얘기한 겁니다. 황하. 그 황하에는요. 새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많지만 오죽하면 그 관저라는 시경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관저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관관저구 제하 지주 요조 숙녀 군자 호구 이렇게 나가거든요. 쭉 긴 시인데 중국인들도 웬만한 학자들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관관쯔저우 짜이허쯔저우 그 이게 웬만한 그 학자들은 다 외우고 있을 정도의 시경이 나오는 시인데 그게 바로 황하의 이 관관하는 소리로 우는 그 저구는 이 그 비둘기 새는 제하지주라 제 어디에 있다 황하의 유역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황토진흙에는 원래부터 새가 많았어요. 근데 그 황토진흙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새가 진흙탕에 휩싸이면은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 황토 진흙이 새의 머리와 이 온몸에 다 이렇게 진흙으로 범벅질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새는 날아가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살아나기도 힘들어요. 그 예전에는요, 황하가 많이 범람을 하고 했는데, 그 초사라는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 새가 이렇게 그 진흙에 뒹구는 모습, 용이 뒹구는 모습, 뱀이 뒹구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시경에도 보면은 이제 황하범은 나오고요. 심지어 그 서경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가 이렇게 진흙탕에 뒹굴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가 이렇게 황토 진흙에 뒹굴면 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어려울 난자였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발음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새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그 난새라는 건데, 이게 어려울 난이라는 거는 이게 새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기록에서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울 난으로.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여러분들이 빨리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글자를 잘 외우고 아 이게 어려울 난자다. 이게 진흙 근자다. 이게 새 추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자 어려울 난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가볼게요. 마지막 글자죠. 예, 헤아릴 양자인데요.
헤아릴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때기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자루 동자입니다. 이게 동력 동자예요. 여기는 지금 이 마을 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동력 동자 이게 자루 동자거든요.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자루라는 뜻이에요. 이 자루를 갖다가 여기에 깔때기를 그러는데 깔때기라기보다는 이게 저울이죠. 저울추. 예전의 저울은요. 요즘 저울은 참 이렇게 조상들이 대단한 게 요즘 저울은 그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죠. 예전 저울은요. 물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거꾸로 물건을 저울에 걸어서 이렇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달아매는 저울추죠. 이게 이렇게 달아매고 여기에는 이제 놓고 요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달아매서 이 그 자루에 있는 이 분량을 쟀죠. 제가 어릴 때 항상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그 우리 집이 가게를 했었는데 진해라든가 제주도에선 진해가 많잖아요. 어릴 때는 진해를 애들이 잡아오면 그걸 우리 집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진해들을 이렇게 받아갖고 애들한테 돈을 주고요. 산마 캐오면 산마를 이렇게 근수 달아갖고 돈을 줬어요. 그럼 제가 막 부모님들 바쁠 때는 제가 이제 그 6살 7살짜리인데 제가 달았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그 지금 저울이 아니고 옛날 이런 저울이었어요. 이런 저울 이렇게 달아갖고 이게 잡아서 이거는 몇 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얼마 이렇게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새록새록하죠. 산골에 살았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저울은 이렇게 저울에 다른 거거든요. 이게 헤아리다라는 얘기 이 무게를 저울추에 달아서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 이게 왜 깔때기를 놨냐 그러면 요 자루에 이렇게 깔때기를 넣고 이거를 채운다라는 얘긴데 근데 이 말이 맞으려면 자루가 이런 자루가 돼야겠죠. 이 말이 맞으려면 이게 묶어진 자루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묶어지고 다 포장이 된 거를 이렇게 저울로 이게 뜨는 겁니다. 저울로 뜨는 거. 헤아릴 양자는 이렇게 저울로 뜬다라는 표시였다 알아주시고 네 글자 들어갈게요. 그릇기 하고자 할욕 어려울 난 헤아릴 양. 다시 갑니다. 그릇기 하고자 할욕 어려울 난 헤아릴 양. 네, 이렇게 해서 24일차 강의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나누게 되면요. 신사 가복이요. 자, 믿음은 뒤집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금 그러니까 뒤집는 것을 가능하게 함이요. 그릇이라는 것은 헤아리기 어렵게 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신사 가복이요 기욕 난양이라. 신사 가복이요 기욕 난양이라. 신사는 가복이요 기욕은 난양이라. 신사는 가복이요 기욕은 난양이라. 네, 24일차 강의가 이제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8글자를 연습장에 있는 거 프린트 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5일차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